네,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추석 이후 증시 주도주를 찾아라 7부 김다현입니다. 7부는 이경락 파트너와 임종혁 파트너가 함께합니다.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들이 총출동한 오늘 추석 특집 와우넷과 주식장, 와우밴드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고요. 와우넷 유튜브를 통해 방송 다시 보기와 함께 투자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유용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밤 9시엔 24시 클럽과 박찬욱 파트너, 밤 10시엔 김대복, 김병전 파트너, 한동훈, 임종혁 파트너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정엔 이동근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들의 꿀팁 특강 함께 하시면서 추석 이후 증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석 특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우넷이 빅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 와우넷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참여자 전원에겐 보너스 캐시를 드리고요. 이 중 5분을 추첨해 파트너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방송 보고 혜택도 얻어서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석 이후 증시 주도주를 찾아라 7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10시간 특별 생방송 추석 이후 증시 주도주를 찾아라 7부 박하연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시장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고 있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대처를 한다면 남은 하반기에는 반드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우넷 파트너 이경락, 임종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벌써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움이 정말 가득한데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아쉬움을 달래줄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힘이 나는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이제 미중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가 있었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빠르게 진척되는,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 흐름들. 상반기 원래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원래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1월 효과로 반짝거리는데 이번 4분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나 기존에 나타나는 현상과는 다른 그런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2, 3분기 때 힘들었던 분들 4분기 때 역전의 어떤 빌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4분기를 꼭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4분기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임종혁 대표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 증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더욱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악재는 충분히 선반영돼 있고 호재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관보다는 낙관적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특집 추석 이후 주도주를 찾아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추석 이후 증시 주도주를 찾아라 7부에선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 상담을 신청받습니다. 고민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샵 818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알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샵 8181로 친구라고 보내주시거나 노란색 메신저에서 이경락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경락 파트너와 친구 되실 수 있으니까요. 파트너와 친구 맺고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밤 9시엔 이경락 파트너, 10시엔 임종혁 파트너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하시고 다가오는 이번 주 장 대일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추석 이후 유망 섹터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 장비 소재입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같은 경우 일본의 경제 제재 이후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상승세 이어질지 먼저 이경락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주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기존의 최근의 이제 움직임들을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디램 가격이 올라갔다가 처음엔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는 하단 부분은 이제 낸드 플래시고 낸드가 올라갔던 것은 이제 감산 이야기가 나면서 올라갔던 거고
상당 부분은 이제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 심리로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그 흔히 말해서 눌림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긴 조정이 있었고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가 살아나야지만 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 자료가 TSMC 그 회색 자료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TSMC가 이제 8월달 그 매출액을 이번에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치가 나왔어요. 이 막대기거든요. 이 막대기가 최근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TSMC 주 고객이 중국 쪽이 많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IT 그 수요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이어질 경우에는 뭐 최대 수혜주는 칩 메이커가 될 거다. 골드만삭스가 뭐 항상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인텔 이런 업체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TSMC의 수요도 살아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위탁 생산 수요가 살아난다는 얘기겠죠. 그 이야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흐름으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랑 소재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 지금 종목들 다 이야기해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저도 반도체 업황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그렇게 긍정적인 데이터가 아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 8월달 수출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이제 급감했으니까 지금 9개월 동안 지금 반도체 수출 금액 자체는 역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제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8월 PC D램 고정 가격이 7월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보합을 기록하면서 이제 하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요. 인텔의 그 10세대 CPU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노트북 중심의 어떤 수요, PC용 D램 수요가 이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서버용 D램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서버용 D램 재고 확보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재고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D램도요, 이제 수요가 내년 되면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5G 폰 교체 수요가 지금 내년에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지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대규모로 이제 설치가 되면서 5G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팔리면서 내년 되면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 수요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평택에 이제 반도체 대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1라인 있고 2라인 있는데 2라인에 대한 어떤 마감 공사 계약 공시가 이제 9월 9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갖춰지면은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발주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이렇게 요동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벤트와 이슈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다 반도체 장비 소재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혜가 기대되는 핵심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이제 임종혁 파트너가 평택 공장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평택 공장의 주요 핵심 라인은 뭐냐? 바로 EUV 공법의 확대입니다. 삼성이 이제 기존의 UV 공법에서, 그러니까 그 자외선 공법에서 극자외선 공법으로 그 영역을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 큰 변화가 발생할까? 뭐 일단 EUV 장비를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화해야 되는 것이 요 그 CMP 장비 수요의 큰 증가입니다. 기존에 이제 UV 공법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CMP가 이제 연마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웨이퍼를. 기존에는 이제 텅스텐을 위주로 만들다가 이제 최근에 EUV로 넘어가게 되면 코발트 위주로 바뀌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코발트에 어울리는 CMP 연마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KC텍이 유일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요 슬러리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치약처럼 짜가지고 나오는 요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연마할 때 들어가는 그런 장비 소재거든요. 요 소재는 생산할 때마다 계속 들어가야 돼요. 웨이퍼를 평탄하게 할 때마다. 요것도 KC텍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본 업체들이 영위하고 있었던 영역이었는데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매출뿐만 아니라 이 슬러리, 꾸준한 재구매가 일어나는 이 슬러리 수요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깊이 있게 좀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다. 또 하나 이제 올해 2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 많이 안 좋다. 2분기 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KC텍은
상당히 높은 1분기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 영업이익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삼성이 EUV로 넘어가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크게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포토 레지스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삼성이 EUV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포토 레지스트가 아니라 EUV용 포토 레지스트, 강강제를 써야 된다. 그런 소재를 써야 된다. 아직까지도 국산화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이 포토 레지스트인데 여기와 관련된 장비 업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PSK라는 기업인데요. 이런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이게 무엇에 쓰는 거냐면 그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강강제 포토 레지스트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또 공정을 할 때 이 포토 레지스트를 벗겨야 되잖아요. 이 포토 레지스트 스트리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이고 EUV용 포토 레지스트 스트리퍼도 동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EUV 공정을 확대할 때마다 이 PR 스트리퍼, 포토 레지스트 스트리퍼의 판매량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냐? 포토 레지스트 시장에서 PSK가 전 세계 시장 46.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램 리서치 굉장히 유명한 그 반도체 증착과 노광 공정 모든 부분에 써가지고 시각 공정에 써가지고 절대 강자인 램 리서치보다도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니까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장비 쪽에서는 설정해 드렸습니다. 네, KC텍, PSK를 좀 주목해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종혁 대표님께서는 이 두 종목 외에도 좀 주목해보자 하시는 종목 있을까요? 예, 저는 소재주 중에서 워닝 머티리얼즈를 좀 유심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워닝 머티리얼즈의 이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고객사는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이제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도 소재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OLED 시장의 성장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에서 컴턴 OLED TV와 관련된 어떤 투자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공장 가동에 대한 스토리가 부각될 때 투자 심리가 의미 있게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좀 주요 종목 핵심 종목으로는 후성이라는 종목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좀 급등을 했던 흔적도 있고요. 끼가 좀 다분한 종목인데 최근에 좀 눌림목 패턴을 좀 야무지게 잘 만들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후성도 좀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후성은요,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후성도 특수가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6불화 부타티엔이라는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생산량이 지금 이제 캐파 증설 효과로 이제 시차를 두고 증설 효과가 이제 내년에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소재 국산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 조짐이 보일 때 후성도 동진 세미캔과 같이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 흐름에 좀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장비 쪽에서는 스크러버하고 칠러 장비를 참 잘 만드는 유닙센 정도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을 땡겨서 PER을 계산했을 때 반도체 장비 중에서 가장 PER이 낮은 기업 중에 하나가 유니셈이고 아직 다른 반도체 장비주에 비해서 저점 대비 상승한 흐름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센까지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단기로 쭉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종목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성장세가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실적 성장이 있었는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좀 봐야 되겠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포토 레지스트 쪽을 좀 팠는데요. 소재 쪽에서 자,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과연 어느 품목에서 한 건지 이거를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ARF 포토 레지스트나 액침용 포토 레지스트 요거 만드는 것도 상당히 높은 기술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업체들은 여기까지는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일본 업체들이 여기를 이제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삼성이 EUV로 넘어가고 있고 하이닉스로 EUV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니 가장 중요한 관광지를 수출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동진 세미캠이 여기서 가시적인 결과를 제 일선으로 먼저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앱칭용 ARF 포토레지스트까지 여기까지 간 기업은 동진 세미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가능성은 우리가 그냥 뭐 느낌으로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죠. 실적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동진 세미캠의 최근에 실적 상향세를 보시게 되면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마진, 영업이익이죠. 그러니까 마진이 계속 개선됐다는 이야기는 물론 뭐 매출액이 조금 그 2분기 때 다소 주춤한 부분은 있겠지만 꾸준하게 마진율은 계속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동진세미캠이 이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무언가 조금씩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뜻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진세미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기대 심리로 올라가고 나서 2차 파동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2차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WTO 제소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진세미캠을 일단은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원재료를 이제 관광지 원재료를 만드는 키스코 경인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 근데 경인양행 그럼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근데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이쪽도 포토레지스트 쪽에서 최근에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매출액도 증가했고 마진도 뭐 영업이익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뭐 3배 가까운 그런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인양행도 여전히 원재료 측면에서 계속 봐야 되는,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동진세미캠, 경인양행 이 투 트랙은 계속 봐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을 접근해보자 이렇게 이경락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임종혁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지 단기로 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보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D램 그리고 하나는 낸드인데 지금 낸드 업황은 지금 이미 턴어라운드에 이제 성공을 한 상태고 이제 업황이 먼저 개선되고 있는 낸드 관련 시설 투자를 이제 좀 삼성전자에서 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SK하이닉스도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후발적으로 후행적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낸드 그러니까 특히 3D 낸드 산업과 연결고리가 있는 장비 소재 기업군들을 좀 유심히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일단 낸드 업황 턴어라운드 내년에 이제 D램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미래 모습을 미리 선반영시켜주고 있는 그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통해서 밥 벌어먹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동반 선장을 하고 있는 IT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은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반도체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제 포트를 짜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세 가지를 좀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엄청난 자금을 이제 투입할 건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에 수혜주면서 두 번째. 또 메모리 반도체에도 또 투자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삼성물산 마감 공사 공시 9월 달에 냈잖아요. 그러면 그 인프라가 구축되면은 장비가 입고될 거란 말이죠. 조만간 시차를 두고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 중으로 삼성전자 발주 스케줄이 뜨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주를 받게 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들 잘 챙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컴텀달 OLED TV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컴텀달 OLED TV 설비 투자 수혜주까지 챙겨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이 트리플 모멘텀 중에서 이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수혜를 복수로 보게 되는 다중재료 보유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을 유심히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현재 재료보다 미래 재료가 더 현란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를 첫 번째 유망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유망 섹터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디스플레이 전환기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OLED 장비 소재입니다. 4년 후에는 LCD에 대한 신규 투자는 전무한 반면 OLED에 대한 설비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서 100%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OLED 장비 소재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3, 4년 전에 쓰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던 스마트폰을 최근에 다시 한번 켜봤거든요. 네. 못 쓰겠어요. 화면이 너무 구려요. 네. 그만큼 이제 OLED가 가지고 있는 그 색채가 더 현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자세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걸로는 잘 모르시겠네요. 위에가 이제 OLED고 아래가 LCD인데 자, 그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아무튼 색채 현율을 봤을 때는 107% 그리고 LCD 같은 경우에는 75%, OLED가 월등히 앞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냐, 일단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OLED 사용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일단은 두께, 그러니까 두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게,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LCD 대비해가지고 OLED가 월등히 앞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뷰 앵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뷰 앵글도 거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 거의 뭐 3배 가까운 그런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조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OLED가 가장 현실적인 색채 구현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플렉시블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흰 디스플레이, OLED는 이제 그 뒤에서 쏘는 그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OLED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화권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화권 업체 쪽으로 매출이 많이 찍히는 그런 기업들, 뭐 당연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찍히고 LG 디스플레이로 찍히지만 중화권 업체들로 매출이 찍히는 그런 OLED 장비 업체들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재 관련된 기업들 차근차근 이런 순으로 정해서 보시면 일단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야 돼요. 잠시 후에 실적 개선되는 그런 종목도 자세하게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임종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OLED 업황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노트북도 지금 대부분의 노트북은 LCD가 탑재되고 있지만 이제 미래의 노트북은 대세가 아마 OLED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노트북 업체들이 OLED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하는 초기 구간이거든요. 내년 되면 더욱더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 내후년 되면은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의 이제 노트북이 OLED를 탑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계기판도 이제 O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약간 꽃이 약간 필까 말까 하는 단계고, 이제 시차를 두고 횟수가 지나면은 이제 계기판이 이제 OLED로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OLED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소형 OLED의 수요처가 다변화되면은 자연스럽게 OLED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글로벌 5G 시대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5G 시대에서는요 스마트폰이 거의 OLED 탑재가 아마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소형 OLED 라인 투자 잘 안 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 안 하고 있는데 시차를 두고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고, 그리고 후발주자들과의 어떤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중소형 OLED 라인 투자도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CD 공장 지금 셧다운 해야 될 처지입니다. LCD의 어떤 헤게모니는 중국 기업들이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LCD 라인을 아마 셧다운하면서 그 LCD 라인을 OLED 라인으로 아마 전환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이제 주축도를 해갖고 컴텀닷 OLED 향으로 LCD 공정을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OLED와 관련된 대형 OLED와 관련된 투자를 아마 연말 정도에 하겠다라는 어떤 그 확실한 어떤 뉴스 팩트가 이제 수면 위로 쭉 올라오면서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OLED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스토리 라인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경쟁은 물론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런 OLED 시장의 성장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비주와 소재주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선명함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5G와 OLED가 함께 성장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OLED 관련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매력적인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애플이 그 아이폰 신규 라인에는 다 OLED로 쓰겠다 이렇게 넘어왔어요. 네. 그럼 중화권 업체들도 이제 삼성도 OLED, 애플도 OLED, 그럼 하이엔드 쪽에서 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화웨이나 뭐 레노버, 샤오미 이런 기업들도 다 이제 OLED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경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화권 업체들로 최근에 이제 대규모 그 매출 공시에 발생한 기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라는 기업인데요. 그냥 뭐 긴말하지 않고 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2분기 때부터 확실하게 실적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원익 IPS는 뭐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50%, 과거에 이제 테라세미콘과 합병한 거니까
디스플레이, OLED 장비 쪽에서 50% 그런 찍히는데 반도체 쪽은 어려운데 디스플레이가 살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전통적인 반도체 쪽에서 장비 수요가 또 디스플레이랑 합치면서 매출액이 내년에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미리 선취하는 전략으로 원익 IPS 설정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레이저 장비 증착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AP 시스템. 2분기 때 실적이 좋았어요. 시장에서 걱정 많이 했는데 2분기 때 실적이 좋았고 그 결과는 당연히 이제 최근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 중화권 쪽은 다 AP 시스템 장비가 독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중화권 BOE나 이런 기업들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본격화하겠죠. 장비 출시. 장비 이제 뭐 생산해야 되니까 생산 캐파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최대 수혜주로 또 AP 시스템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AP 시스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재까지도 한 번에 다 보도록 하죠. 뭐 OLED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 OLED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은 뭐 ETL, EML, HTL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겹겹이 쌓는 건데요. 요 레드 쪽에서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덕산 네오루스. 일단 뭐 그 레드 쪽만 지금은 찍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레드 호스트 쪽에서는 덕산 네오루스가 국내에서는 뭐 가장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근데 HTL 쪽에서도 찍힙니다. 그리고 더욱더 눈여겨볼 것은 이제 그린 쪽에서도 그린 색깔을 담당하는 소재 쪽에서도 덕산 네오루스가 찍히는데 지금 블루 쪽에서도 덕산 네오루스 아마 매출이 찍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시다 보면 대부분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덕산 네오루스가 국산 기업 중에서는 거의 요 핵심 소재 색깔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 소재 쪽에서는 거의 뭐 덕산 네오루스가 가장 투자가 유망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국산화 관련 기업으로 또 덕산 네오룩스는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좀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임종혁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매력적이다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장비주 쪽에서는 AP 시스템이 가장 전도 유망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P 시스템은 중국 OLED 시장 내에서 레이저 결정화 장비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국내 국가대표급 OLED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플렉서블 OLED 라인의 어떤 가동률이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입고시킨 장비의 어떤 그 부품 관련된 매출액이 이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투자와 관련된 스케줄이 4분기 중으로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AP 시스템의 투자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3분기 실적은 약간 좀 쉬는 타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수주받은 장비에 대한 어떤 매출 인식이 4분기 때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장비주는요 단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 수주 모멘텀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신규 수주 모멘텀이 언제 장기적으로 매출액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신규 수주 모멘텀과 장기적인 어떤 실적 전망은 AP 시스템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동방성장하는 핵심 OLED 소재주 중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덕산 네오룩스고요. 자, 미국이 화웨이를 이제 견제하고 제재를 하면서 반사익을 받은 게 바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고, 고가 라인보다는 중가 라인 혹은 중저가 라인이 좀 수혜를 받는데,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은 핸드폰이 스마트폰 모델이 바로 갤럭시 A입니다. 그 갤럭시 A에는 그 디스플레이 OLED 그 패널 안에 덕산 네오룩스의 소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갤럭시 A 판매 호조는 곧 덕산 네오룩스의 어떤 수혜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의 어떤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도 분명히 덕산 네오룩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세대 그 중소형 OLED 패널 안에는 국산 OLED 소재의 채택률이 더욱더 기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구조 속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컴텀닷 OLED가 먼 훗날 언젠가 가동이 된다면 대형 OLED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실리콘 웍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OLED 사업 부분과 성장 스토리를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하는 기업이 바로 실리콘 웍스인데,
일단 LG 디스플레이가요. 대형 OLED는 세계 최강이지만 중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밑에 단계에 있는 기업이지만 애플의 두 번째 벤더로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애플 신규 모델부터 LG 디스플레이에 중소형 OLED가 탑재가 될 거고 그 중소형 OLED에 들어가는 구동칩을 실리콘웍스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OLED 분야에서도 실리콘웍스의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OLED TV는 이제 광저우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공장을 이제 신규로 이제 캐파가 이제 증설이 됐는데 그 증설된 물량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내년 상반기 때는 아주 의미 있게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실리콘웍스다. 그래서 내년 실적 땡겨서 PER 계산하면요. PER이 7배 이하짜리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관심이 큰 분들은 실리콘웍스를 좀 유심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리콘웍스를 말씀해 주셨지만 두 분 다 AP 시스템,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실적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돈 빌려줄 때 보증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적이 보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보증을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좀 골라봤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OLED가 이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주 소규모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일부 시작되는 건데 이것이 대중화된다는 이야기는 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아직까지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위기는 실적 성장치는요. 2020년도 상반기 때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 종목으로도 보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도 당연히 OLED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OLED 노트북도 이제 OLED 탑재율이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자동차 계기판도 OLED 탑재율이 상당히 의미 있게 앞으로 미래에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G 시대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면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폰에는 OLED가 탑재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봤을 때 그리고 대형 OLED 투자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OLED 업황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오니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아플 때, 본인은 잘났는데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분할매수 하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유망 섹터로는 OLED 장비 소재를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유망 섹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바로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2차 전지 장비 소재인데요. 사실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주가는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에 반도체 살펴봤죠. 네. 그다음에 OLED. 이제는 2차 전지까지 넘어가는데요. 다 특징이 있어요. 미중무역 협상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쪽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경우에 또 2차 전지 쪽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요. 자, 9월 달 이제 지금 9월이에요. 아마 지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테슬라가 중국의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이 빨간색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이야기는 또 관세 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전기차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앞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아니 테슬라는 한 번 충전해가지고 450km 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의 업체들은 한 번 충전해가지고 200km 가고 요번에 혼다 전기차 나왔는데 250km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가격대는 비슷한데 성능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이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뽑아내야 되는 거고 또 테슬라랑 이제 중국 시장을 두고 견주는 GM이나 이제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도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전기차를 뽑아내야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중국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업체들 기술력 대비해서는 아래라는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런 대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은 원재료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양극재인데요. 또 양극재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니켈입니다. 진짜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원재료 시장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최근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배터리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니켈 가격이 이상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상 지금 거의 70에서 80%가량 올라왔어요. 니켈 가격이. 최근 한 3개월 만에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아, 니켈의 수요가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원재료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니켈 생산량이 많은데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 곡선을 이 무서운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분명히 수요 쪽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장비 회사 하나만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박. 동박 최근에 없어서 못 판다. 조그만 스마트폰을 뜯어보게 되면 거기 배터리에 구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얇게 구리가 조금씩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전기차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정말 크니까. 이 동박이 전기차 쪽에서 수요가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동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동박 관련돼 가지고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소재 기업들은 KCFTA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인수하는 SKC가 상장되어 있고 일진머트리얼즈 이런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 동박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롤이라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 PNT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PNT가 동박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박이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PNT에서 발주하는 장비 수요가 판매가 증가했겠죠. 그럼 2분기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분기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실적이 찍혔다는 거예요. 이게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찍혔는데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PNT가 그러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장비 수요, 동박 장비 수요, 동박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시장에서 롤토로 장비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PNT의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 개선 첫 번째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장비 소재 기술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종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2차 전지 업황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어서 시청자분들은 네.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업황이 좋아서 좋다고 그러는데 좋은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2차 전지 업황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의무 생산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은 자동차 관련 환경 기준을 아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 시장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이 생각보다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엄청난 자금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삼성 SDI와 LG화학의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깝게 봤을 때는 이제 유럽 쪽 메이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신차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쭉 아마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원재료와 연동된 그 판가 인상 시도가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 3세대 배터리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을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긍정적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는 PNT를 꼽아주시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에서도 좀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또 소재 쪽을 봐야 되겠죠. 장비 이야기 했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제 양극재로 많이 쓰는데요. 준비한 화면을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하면 이 NCM을 생각합니다. 니켈이랑 코발트랑 망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 NCA 공법으로 만들어냅니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들어내는데요. 요거는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공법이랑 똑같아요.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에서 만든 것이 파나소닉으로 들어가고 파나소닉이 테슬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 NCA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럼 테슬라는 이 NCA 소재를 왜 선택했을까? 그렇죠. 가장 출력이 좋거든요.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 NCA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 BM밖에 없고요. 또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 2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납품되는 스미토모 화학이랑 파나소닉과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는 타 업체들이 에코프로에 NCA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는 요 NCM도 남들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에서 만들어내는 거나 저기 LNF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보통 5, 2, 3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에코프로 BM 이거는 이제 무엇이냐면요. 니켈의 함유량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요거 이상보다 더 높게 만듭니다. 8, 1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니켈의 함유량은 80%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은 에코프로 BM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시대가 열렸을 때 출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비상장 기업인데요. 파나스 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전해질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되게 많아요. 국내에서도 솔브레인, 후성 뭐 이런 기업들은 많은데 그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첨보를 제외하고는 파나스 이텍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파나스 이텍은 상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파나스 이텍을 최근에 동아마루 아시죠? 동아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동아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성 자산이 2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순자산 가치가. 그 수많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2차 전지 산업에 동아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거는요. 드디어 이제 고루했던 목재 만드는 기업이 성장 산업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파나소닉이라는 소재 기업을 동아기업이 인수했기 때문에 동아기업의 또 저평가 가치 그리고 최근에 또 성장 가치주로서 부각되는 그런 매력을 또 등에 업었다 이렇게 두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종혁 대표님도 2차 전지 장비 소재 뭐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개 기업 정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대한민국 2차 전지 업체의 어떤 핵심 주자, 국가 대표 하면은 삼성 SDI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해 3분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요.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의 어떤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사업 부분의 실적 사이클은 상저하고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이 대형 2차 전지 관련 매출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하고요.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의미 있는 매출 성장 스토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또 OLED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 세팅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의 국산화율을 아주 의미 있게 이제 올리고 있는 어떤 팩트가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다. 그리고 컴턴닷 OLED TV 관련 그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언젠가 공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은 가장 큰 수혜주로서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신경 쓰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컴턴닷 OLED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부분 참 열심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 두 쪽 이 시장 2차 전지 시장 성장 그리고 컴턴닷 OLED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서 삼성 SDI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저도 이경락 파트너처럼 에코프로비엠을 유심히 잘 챙겨보고 있는데 주행 거리를 의미 있게 늘릴 수 있는 하이니켈 니켈 비중이 아주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의 어떤 성장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이고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랑 동반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3대 2차 전지 메이커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인데 SK이노베이션에도 양극재를 이제 납품을 하면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장기 실적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일진 머티리얼도 좋게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동박 업체 중에서 가장 멋진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설비 투자 스케줄을 뭐 체크해 보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동박 생산 능력이 올해보다 60% 이상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고객사들의 어떤 그 증설 스케줄 그리고 공급 능력의 어떤 증가 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당분간은 동박의 어떤 공급가의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수요에 2차 전지 시장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동박 사업의 어떤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이후 유망 섹터 3가지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오늘 방송 와우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혹시 놓치신 내용이 있다면 유튜브 다시 보기를 이용하셔서 추석 이후 계좌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김다영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7부에선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 상담을 신청받습니다. 고민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샵 818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알려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샵 8181로 친구라고 보내주시거나 노란색 메신저에서 이경락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경락 파트너와 친구 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직후 밤 9시엔 이경락 파트너, 10시엔 임종혁 파트너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더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파트너들의 스피드 종목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G3BNT입니다. 매수가는 33,4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추석 전 마지막 거래 6%대 장대 양봉 그려내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좀 손실 중입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께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매물벽이 와 있는지 이거부터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시간이 끌고 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매물이 계속 쌓여간다는 얘기죠. 시간의 매물, 가격의 매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그럼 지금 매물대 구간까지 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되지 이렇게 싶을 때가 이제 매물대인데요. 지금 매물대 검정선 매물대랑 딱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전 거래일에서도 어디서 부딪혔냐면요. 22,300원대 부딪혔거든요. 22,300원대 이상 오게 되면 일단은 절반이라도 물량을 좀 줄여놓고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라오게 되면 다시 또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고 돌파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더 많은 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현재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300원대를 일단은 돌파를 하게 되면 물량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2,3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입니다. 매수가는 9,7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8% 들고 계시네요. 상승할 때가 넘었는데 여전히 주가가 부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포스코 엠텍은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남북 경협주로 분류된 기업이고 북한 광물자원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경협의 씨가 붉어질 때는 이렇게 좀 과격한 급등 드라마를 연출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지 않고 긍정적인 어떤 경협 이슈가 이제 부각됐을 때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1차 저항선을 한 7,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00원 근처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7,000원 돌파 후 7,000원 위에서 안착에 성공할 경우에는 8,000원대가 2차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차 저항선이 기술적인 1차 반등 목표치고요. 1차 저항선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 기술적인 2차 반등 목표치인 8,000원대 진입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매수가는 41,8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와, 이분께서는 거의 2배 넘게 수익 중인데요. 차익 실현을 좀 언제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제가 차트 한번 자세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매물대를 다 돌파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다 돌파해 놓은 상황인데
주봉상 매물대, 일봉상은 뭐 이미 그 노란 색깔 들어와가지고 매물이 바뀌었고 주봉상도 모든 매물을 다 소화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는데요. 자, 월봉상 매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매물대도 다 소화를 한 과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딱 보이네요. 10만 원대가 1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오테크니스가 가지고 있는 그 레이저 기술이나 전반적인 부분이 뭐 매물이나 비매물이 쪽 모든 양 업종에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만 원 정도까지 10만 원대까지도 목표가 설정해 놓고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1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오가니틱 코스메틱입니다. 매수가는 2,600원에 보유 비중 60% 들고 계시네요. 매수 시점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가닉 티 코스메틱 기술적 분석 지금 하면서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가닉 티 코스메틱의 1차 지지선은 일단 1,8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00원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1차 저항선을 향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차 저항선은 2,0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2,000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하면 2,200원대 진입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린 1차 지지선 1,800원 이 자리를 지켜야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1차 저항선 2,00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해야 2차 저항선인 2,200원대 전후까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자 설정해 놓고 1차 반등 목표치 2,000원, 2차 반등 목표치 2,200원 그리고 1차, 2차 저항선을 뚫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가니틱 코스메틱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가온 미디어입니다. 매수가는 1,1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시네요. 연말까지 보고 있는데 13,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13,000원까지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핵심은 뭐 우리가 이제 ICT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음성을 어떻게 인식해가지고 전달하는 건데요. 가온미디어가 이 산업에서 꾸준하게 계속 잘 성장해왔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셋톱박스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지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니 TV꺼 이런 것들 아시죠? 자, 검은색 그 노란 색깔로 바탕으로 들어와가지고 검은색 선을 타고서 쭉 올라왔던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하늘색 접어들면서 주가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다시 노란 색깔로 접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노란 색깔 들어오면서 다시 검은색 하단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비중이 얼마가 된다고 그러셨죠? 오히려 물량을 추가해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냥 오히려 뭐 물량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대응해놓고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다. 뭐 주봉상 매물도 많지가 않습니다. 주봉상 지금 딱 봤을 때 또 검은색 타고 있죠. 예. 매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가는 전략이 맞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1,000원 이상에서는 일단은 좀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되 지금은 오히려 물량 추가로 대응해라. 단기적으로는 11,000원 목표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4,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벌써 1시간이 지나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추석 특집인 만큼 두 분이 추석 선물과도 같은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방송 끝나고마자 이경학 대표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그 하반기에 시장 주주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IT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IT를 가장 분석을 잘하는 팀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24시 클럽이거든요. 24시 클럽이 하반기 주도주를 그리고 지금 분명히 기회장이라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 드려요. 기회장 어떤 섹터를 우리가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시 이경락 대표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끝나면 바로 우리 임종혁 대표님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블루칩 더블라인 매매 기법을 이제 공개해드릴 예정인데 블루칩 우량주죠. 우량주를 대상으로 더블라인을 활용한 전략적인 스윙 트레이딩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법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모든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특집 10시간 특별 생방송 7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